안녕하세요.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학대란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근데 앞에 노인이 붙었죠? 그러니까 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앞에 아동이 붙으면 아동을 괴롭히는 거고, 근데 이 괴롭히는 것은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인이 다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그 의무를 모두가 다 성실히 이행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노인 장기 요양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는 급기야 자기 부모 노인을 학대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 보호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신고하는 전화까지 설치를 했죠. 그래서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577-138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학대, 자,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고통을 가하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80쪽에 보시면 의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엉덩방아 찌고 있는 분 아버지예요. 주먹을 들고 있는 사람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다지 우리나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예전의 아버지들은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가벼운 사람으로 찍히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남자답지 못하다는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 표현에 인색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세월을 살아야 됐으니까 아버지의 부정을 보여주고 싶어도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던 아버지들에게 자녀와 이 두꺼운 유대 관계를 갖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의 그 당시의 소임은 굶기지 않는 거였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였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밖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쏟았죠. 그래서 헌신하고 왔는데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는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이 동서양의 모든 자녀들이요, 어머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왔잖아요. 그 10달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녀와 어머니의 사이는 좋다. 그리고 뭔가 어머니한테 이 빚진 마음이 드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해요. 그래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 중에 주로 그 대상자는 이렇게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언제 그러냐, 부인이 먼저 떠나시고 혼자 남았을 때 자녀들에게 이제 버려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 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돈을 가져가고,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나오는 날 두들겨 패고 돈을 가져가고, 이런 일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상징하는 게 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아버지고 학대를 일삼는 주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먹 들고 있는 거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손자, 그리고 딸,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부인도 가끔 남편을 학대합니다. 어느 경우에 학대하냐면, 그렇죠, 남편이 이제 노인성 질환, 그렇죠, 중풍에 걸렸어요. 몸을 잘 쓰지 못해요. 또는 중증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날에 그 안가품을 하십니다. 그래서 굶기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옷도 잘 입히지 않고 잘 씻기지 않고 하는 학대를 일삼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날에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잘 하시는 말 있죠? 늙어서 보자. 그래서 이제 늙어서 보시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시설에다가 모셔다 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시설 유기를 많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쓰러지시죠? 어머니가 쓰러져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 달려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달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만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재산이 많은데 아직 분배가 안 끝났어. 그때는 이제 눈도장 찍으려고 오죠. 하지만 이제 그런 재산이나 가져갈 것이 없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으로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닥터가 설명을 해요. 이제 이제 브레인 CT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피가 고여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아우 됐고요. 그냥 죽겠어요. 병신 되겠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물어봐요. 죽을 건지 아니면 장애가 남을 건지 그걸 말해줘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러져도 귀 청각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거죠. 대답은 못해도.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깨어나시고 나면 자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와요. 와서 우리 아버지가 뇌수술을 하고 나더니 이상해지셨어요.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저를 회피하세요. 이러거든요. 왜냐면 그 속 얘기 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한 말 중에 명언이 있어요. 남자는 자고로 부인 앞에 죽어야 대복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쉬쉬쉬 해서 그러지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아이러니한 관계다. 그래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히는데 막 욕설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고 옛날에 엄마가 말이야 그랬어 안 그랬어 오빠를 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나보고 회사 다녀야 된다고 했지? 막 옛날 일을 덜쳐내서 옛날의 한을 덜쳐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 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손자에게 그쵸? 예, 할머니 나와서 식사하시라고 해라. 할머니한테 엄마 좀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직접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아. 이런 것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노인네 때문에 못 살겠어. 왜 이렇게 안 죽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정서적 학대에 들어간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학대 중에 하나가 이 정서적 학대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제 무서워 떨고 있는 이분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엄마. 그리고 이 삿대질하는 거 이거 누구냐? 이거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죠? 근데 엄마와 자식들은 웬만하면 관계가 좋아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으니까. 그런데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이제 끔찍하게 좋은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같은 이 성끼리는 궁합이 좋으려면 확 좋은데 나쁘려면 확 나빠요. 그래서 이 딸이 또 엄마를 학대하는 일이 또 비일비재해요. 언제 이제 엄마를 학대하냐?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지켜줬던 아버지가 떠나시면 혼자 남으신 엄마를 또 이렇게 함부로 학대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사이는 또 아이러니한 관계다. 애증의 관계예요. 안 보이면 걱정되고 보면은 짜증나고 이런 관계죠.
그래서 물론 효녀인 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딸도 많아요. 그리고 왜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도 있고 딸만 있는 집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좀 눈치 보고 두려워하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 힘없는 엄마를,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가 재산 분배 다 끝났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대놓고 저렇게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길거리에서 죽고, 딸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위 준다고 김치 담다가 싱크대에서 죽죠.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서 죽어요. 그래서 왜 집에 못 들어가요? 아들만 있는 사람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길거리 객사, 딸 있으면 싱크대에서 죽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만 있으신 분들이 또 시설에 입소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왜 입소해요? 그쵸? 며느리가 놓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인이 산에다가 놓고 오라고 해서 고려장을 당했는데, 지금은 시설에다가 놓고 오라고 해서 시설에다가 고려장을 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학대는 성과 관련된 뭐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을 하거나, 그 다음에 희롱을 하거나 추행을 하거나, 또는 정말로 그 혼자 사는 아들과 엄마가 같이 살 때, 또는 불행하게도 그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성의 문화가 은폐의 문화예요. 이게 막 성에 대해서 확 뚜껑을 열어놓고 가르치는 문화가 아니라 쉬쉬쉬 하면서 금기시하는 문화야. 그러니까 중국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교의 문화, 유교의 핵심은요,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밖에 보여지는 이 체면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들이 성범죄가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표면으로 다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면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는데, 쉬쉬쉬 하는 문화가 가족 간의 그 성 문제, 가족 간의 근친 상간, 이런 것들을 막 덮어버리죠. 가족의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정말로 그 돌싱인 아들과 그 다음에 그 혼자 된 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그 성적인 그 불미스러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다 바래요. 내 새끼가 비록 잘못한다 하더라도 쇠고랑 차는 거는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한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들과 엄마가 살다가 자살하는 일 있잖아요. 그 문제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 성 문제가 실제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가벗겨서 목욕을 시키는 것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이것도 성적인 학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노인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요양시설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여자 대상자는 여자가 씻기고 남자 대상자는 남자가 씻기는 걸로 바꾸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바꾸지 못하고 있냐면 남자 보호사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남자 보호사 선생님이 설령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이 목욕시키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목욕 몇 번 시키고 나면 그만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남자 어르신을 씻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력난을 겪지 않고 좀 수준이 괜찮은 데는, 이제 노인병원인 경우에 좀 시설이 좀 잘 돼 있는 데는 남자 보호사가 남자 대상자를 씻기고 여자 보호사가 여자를 씻겨서 이 성적인 수치심이 좀 덜 생기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 학대는 뭐냐면요. 그렇죠. 이 돈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을 갈취한다든가, 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막 와서 뺏어간다든가, 또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부당하게 몰래 대출을 받거나, 또는 뺏어가거나, 또는 드라마에서 나오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그렇죠,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하면 생각하세요. 강남의 부자 알베,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주고 도망 다닌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도 보면은 의미 있는 그림이 있죠. 막 이제 아버지가 내 10분쯤 어디 갔지? 정신 이제 오락가락해. 이게 그래서 이제 대출 신청하네. 가장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음흉한 그림, 이거 누구냐? 아들이야, 아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거 이제 다 이제 몰수합니다. 집도 막 팔아버리고, 막 땅도 몰래 팔아버리고, 기초노령연금 장판 밑에 있는 돈 싹 다 가져가요. 누가? 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며느리가 학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가 섞인 아들과 딸, 손자, 이런 그 혈연 관계가 대놓고 학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 학대가 오히려 더 많죠.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 그 25일,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나오는 25일이 되면, 수급자가 많은 동네에서는 이제 막 정말 그 위험천만한 그 폭행 사건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아파트 같은 데다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모든 통장은 본인이 갖고 있고, 그 아파트와 관계된 일체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그래서 막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다? 그렇죠. 경제적 학대다. 자, 그러면 방임은 뭐냐면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그러면은 부양이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양을 주로 해야 되는 부양 의무자의 책임을 진 자식이 몰라라 하고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가장 많이 냅두냐? 역시나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막 누더기 옷 입고 계신 분 보이죠? 이분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언제 이제 아버지가 그럼 이런 일을 많이 당한다? 그쵸.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리고 이제 팽 돌아서 있는 이 사람, 주로 아들이죠. 아들. 또, 딸은 또 아버지한테 이상하게 아들보다는 조금 관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만히 보면 같은 성이 사이가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장관 되고 막 여자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히려 여성들이 막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줬으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데잖아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방임이라는 것은 냅둔다예요. 냅둔다. 부양 의무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아. 그래서 편찮으신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지금 겨울인데도 겨울 옷을 사주지 않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안경을 맞춰주지 않고,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되고 의료와 관계된 그런 그 서비스를 전혀, 자식된 도리를 전혀 하지 않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방임, 냅둔다요. 냅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임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냅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이제 자식에게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는 이 처지가 너무 싫어서 목을 매서 죽는다든가, 그 약을 먹고 죽으면은 사람들이 내 자식한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아버지 혼자 계신 아버지 하나를 제대로 못 돌봐서 쟤네 아버지 자살했대. 이런 말은 또 듣는 게 싫으니까, 듣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자기가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최땡땡 어르신이 몹시 야유어 있고 행색이 초라하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그러면 정답은 자기 방임이에요. 요즘에는 이 노인학대 문제를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자기 방임이 문제에 잘 나오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신 최땡땡 어르신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그렇죠. 정답은 자기 방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냅둬 버리는 거죠. 배고파도 밥 안 먹고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지금 고혈압약을 타러 가야 되는 시기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자기 방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는 뭐냐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려. 그러면은 유기는 갖다 버린다는 거니까 앞에 노인이 붙으면 노인 유기, 영유아를 붙으면 영유아 유기, 유아 유기, 그 다음에 아동 유기,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갖다 버리면은 시신 유기,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기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고려장. 지금 그 산에다가 어느 분을 놓고 갔어요? 어머니를 놓고 갔네. 누가요? 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들이에요. 아들이 왜 놓고 가요? 며느리가 놓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산에다가 놓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에다가 놓고 와요. 그러니까 아들만 있으면 길거리에서 죽어요. 시설에서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딸만 있으면 설거지 하다가 싱크대에서 죽어요. 자, 그래서 유기는 뭐냐? 갖다 버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산보다는 시설이 낫죠. 시설에다 갖다 버리시면 그래도 우리 요양부사 선생님들이 정성껏 잘 돌보잖아요. 그래서 시설에다가 모셔다 놓고 1년이 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이게 뭐냐? 그러면 정답은 시설에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시설 유기라고 해요. 시설 유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기 방임하고 시설 유기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몰래 착취한다. 이런 거 뭐냐? 경제적 학대, 이런 거.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만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산에다 누가 부모님을 갖다 놔요. 시설이 많으니까 이제 시설에다 모셔다 놓고 이제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많이 모셔요. 내가 경기도에 살면 경상도 막 이런 데다 모시고. 왜냐면 그 주변에 내가 내 아버지를 시설에다 모셨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처 지역에다 모시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 땡땡이 시설에 봉사를 갔더니 거기 니네 어머니 계시더라? 이러면 왠지 뒤통수가 따끈따끈하고 뜨끔뜨끔하고 사람다운 도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소문이 나지 않는 정반대의 그 장소에다가 많이 지금도 모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8년도 7월 1일자로 장기 요양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시설이 그다지 막 부흥하고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 부모는 힘들더라도 내가 모시고 살다가 내 손으로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 내가 장례까지 잘 치러야 이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거다. 이런 문화가 그래도 힘든 와중에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이럽니다. 예전에는 이 부모님이 중풍을 맞으시면 효자, 효녀, 효부들이 적어도 3년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치료를 위해서 막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정도만이라도 되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이 장기 요양이 오히려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CVA 중풍을 딱 맞았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다 알아봐요. 알아보고 바로 요양 등급 신청해서 이제 요양시설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이제 많아졌죠. 이거를 좋은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나쁜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모시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드냐, 차라리 그때 돌아가시지 왜 살았냐,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학대를 하면서 본인은 편하겠어요? 왠지 막 그 벌 받을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그 불행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안 죽냐,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하고, 학대할 때는 또 학대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이런 그 복잡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있는 시설에 모시고, 또는 전문가가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효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죠, 낮 동안만이라도 주간보호센터에다가 모시고, 이런 거 오히려 이런 행위가 비난받아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학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은 학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학대하지 않고 잘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직업 중에서 요양보호사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이 마음이 좀 남다른 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을 배우고 싶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이런 감정이 다른 분보다 좀 특별하게 더 많으신 분들이 이 직업을 또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전혀 이쪽하고 전혀 무관하게 보이시는 분인데 자격증을 패스하셨어.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는지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발을 잘 들고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또 재능을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은요, 이런 분들이 맞아요. 화초 가꾸는 거 좋아하고,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하고, 길 가다가 이렇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분들한테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우 저분 참 안쓰럽다,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 이런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일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무사,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마음은 그래요,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교육을 받고 또 그 일을 시작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육체와 정신을 움직이게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틋하고 궁휼한 마음이 드는 측은지심, 불쌍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측은지심이 이쪽 일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대를 하지 않아요.
생명은 한 번 태어난 생명은 끝이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유한함을 알고 살아가고 유한함을 알고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싸우고 언쟁해야 되는 대상자가 관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팀장도 되고 또는 내가 나중에 시설장도 되는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